교도소 등급 알아보기. 2017년 거고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한국 교도소에는 이미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등급은 가장 중요한 죄질과 형량부터 전과, 재범 가능성, 사회에서 성장 환경, 정신적 앤드 신체적 상태, 수형 태도 등 여러 이유를 꼼꼼히 따져 수용자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 평가에 따라 교도소가 정해지며 각 등급 교도소마다 수용자 처우가 다르다. 평소 생활이나 면회, 자유시간, 직업훈련 등 낮은 등급의 교도소일수록 대우가 구리다. 대우가 없다. 또한 수용자는 수감 중에도 평소 태도나 교정활동, 직업훈련 등 열심히만 하면 상위 등급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상위 등급이라는 거는 곧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나? 뭐 그러면 무기징역 받은 새끼들도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막장처럼 지낸다면 하위 등급의 교도소로 강등된다. 아, 이게 승급제가 있어?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언급할 하트 교도소랑 S2 교도소랑 S3 교도소의 수용자 징벌 건수 차이가 한 7, 8배래요. 반대로 수용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S3, 4가 줄을 이룬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교도소 등급을 알아보자. 야, 씨발, 이게 진짜야? 이게 시라소니? 야, 이거 아니 그냥 비디오방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게 개인 뭐야? 이게 뭐노? 아니 봐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리모컨이 2개잖아요. 이거는 인터넷 TV가 된다는 거지 지금. 그지? 여기 뭐 각자 그거 있다는 거 아니야? 셋톱박스 있어갖고 뭐 영화도 각자 알아서 틀어 볼 수 있는 건가? 근데 이게 방인가 진짜? 그럼 여기서 이거 상 밀고 여기서 자? 여기서 잔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 비디오방 같은 거 아닐까요? 뭐 좀 말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와, 이 교도소야? 이게 교도소야? 씨벌? 야, 그냥 대학교 기숙사 아닙니까? 와, 생각보다 좋네. 근데 이게 이제 1등급 그런 건가? S1. 그러니까 롤로 치면 이제 뭐 마스터 이상, 그죠? 챌린저? 금화차일 구간, 그죠? 그래봤자 교도소다. 천안 개방교도소래. 여기가 이제 금화첼. 예. 제일 좋은 등급이래. 금화첼. 야, 그럼 전국의 이제 전과자들은 이제 수용자들은 다 여기 가고 싶어 난리겠네. 천안으로. S1의 금화첼 등급 교도소는 천안이 이제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다. 자, 여긴 누가 가냐? 대기업 회장님, 국회의원 아니다. 중장기형을 보내는 모범 수용자 중에 가석방의 희망이 보이는 자, 그리고 가석방이나 석방을 앞둔 수용자들이 가는 곳이다. 곧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거봐, 아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곧 나갈 만한 사람들 중에 말 잘 듣고 평가 좋은 사람, 교화가 될 것 같은 사람인 건가?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 자율생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생활제야? 야, 그냥 기숙사네. 진짜로 점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인원 점검이나 하고, 평소에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좋네. 솔직히 그러면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막 먹고 살 길이 없어. 응?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면은 은행 가가지고,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잖아, 시나리오가. 은행 가가지고 칼 한번 뽑아. 어? 그리고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조사받을 때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던 라면, 야이야이야 한번 해주고, 그리고 가. 응? 그리고 가면 되잖아. 면회도 여유롭고 시설이나 직업교육 등 전반적인 환경이 좋다. 직업교육 받아가지고 직업교육을 했어. 자격증 딴단 말이야. 뭐 정비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토목 이런 거 목공 이런 거 따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하지 마. 또 이제 은행 가서 또 뽑아. 응? 그거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또 해. 그럼 들어가지. 그럼 이번에는 이 교도소 이거 작업반장 할 수 있어. 작업반장 할 수 있어. 그렇잖아. 대우도 더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경력 생기면 이제 교도소에서 붙잡지. 더 해줄 수 있겠냐. 아무튼 아무나 못 가고요. 예. 야, 쉽지 않다, 야. 챌린저 가기 쉽지 않다. 15년 이상 교도소에서 지내야 된대잖아. 야, 쉽지 않네. 쉽지 않다, 야. 와. 그 중에서도 이제 모범수 오브 모범수. 예? 명예 많이 받고, 동료들에게. 그죠? 경기에 70%를 또 채워야 돼? 와, 그러면 못해도 막 11년 이상은 채운 뒤라 해야겠네. 야, 근데 15년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살인 말고 뭐 있나?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런 식 아닐까요? 사정이 있는 살인. 뭐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학폭을 존나 당했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몇 대 패러 갔는데 뭐 실수로 죽었다든지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15년 떴는데 원래 이제 죽일 생각이 없던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살았어. 예, 그래가지고 한 11년 하고 채우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사실상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S대.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뭐랄까 금화다이아 구간에 있는 교도소 2티어급으로 가봅시다. 야, 우리가 아는 거기네. 2티어급인데도 너무 차이 난다. 이거 슬기로운 깜빵생활 거기에 나올 만한 그거네요. 우유 주고 먹을 게 좀 있네. 탕비실을 구비할 수 있는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독방이래. 독방. 교도소 생활인데 이런 정도 환경에서 독방이면은 너무 좋다. 왜냐면은 이게 인간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좁은 공간일수록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은 난 나쁘지 않네. 이거 너 오히려 좀 대우가 좋다, 야.
여기 개인 관물대 있고, 예. 여기 옆에는 화장실인가 본데 뭐. 근데 우유를 왜 이렇게 많이 줘? 독방인데? 뭐야? (2011년에)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에 내가 알기로 유영철이 역인데. 아, 구치소다 그 새끼. 교도소로 갔네? 이 새끼 여기 있네. 영철이. 영철게이 여기 있겠네. 우유 존나 먹으면서. 독거실이다. 11년 신축이라. 또 신축이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대요. 또 최근에는 사회적 흐름인 개인주의를 반영해서 독거실이 많더라. 고급 독거실이야. 실제 독거실 혼거실 배정에 있어서 수용자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2인 1실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 미국 마인드로 2인 1실. 그래서 그 2인 1실을 하는 이유가 뭐 애들 심심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감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2인 1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일 피부일프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형 나중에 컨텐츠 공백 때 나 상담 좀 디코로 받아주면 안 될까? 끝날 때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영상 써도 상관없고 좀 말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음. 너 무슨 일이니? 디코가 지금 없어갖고. 왜 뭐 때문인데? 지금은 당장 안 될 것 같고. 알겠어 일단은. 사정이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의 조언으로 되는 일인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거기네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4인실이야. 네, 4인팟. 4인팟인데 4명이서 여기에서 잔다는 거 좁죠? 예,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 한 새끼는 지금 아예 그냥 방 밖에서 자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왜냐면 존나 씻어요. 존나 씻어요. 이런 데 가면은. 군대에 갔을 때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청결에 뒤지게 집착해요. 안 씻으면 혼나. 아, 근데 이게 깝깝하다. 내가 남자 넷이서 이렇게 들어가 살려니 깝답하네. 깝깝해. 어우. 자, 2티어 형량이 적은 수용자, 모범수, 경제사범, 과실범 등이 간다. 신축교도소가 주로 이제 2티어급이고 수도권 인근에 있어갖고 재벌 회장님들이 선호한다. 와, 그럼 여기 자고 있는데 막 재벌 회장님 들어오는 거야? 어우, 불편해, 씨발. 어우, 불편해. 죄짓지 말아야겠다. 야, 공기 존나 불편해. 와, 씨. 어우. 아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년째 살고 있어. 응? 3년째 살고 있어. 근데 내 옆자리에 막 무슨 대기업 회장님 온다 쳐봐. 누워봐. 아, 개 불편해, 씨볼. 와. 재벌 회장님들이 선호한대. 아니, 씨발, 회장님들아,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교도소는 서울 남부교도소가 최고야. 이지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뭘 선호를 해. 안 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뭐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야.
님아, 저번에 젠슨 황 왔을 때 그 치킨 계산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딴 거밖에 안 궁금하다니까? 예? 대체 그 사람 그러니까 되게 좀 말하기 껄끄러운 것들이 우리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친해질 그게 별로 없어, 거리가. 응? 님 솔직히 여친 많죠? 뭐 이래야 돼? 뭐 어떻게 해? 궁금한 것들이 그런 게 궁금하지. 뭐 대학 갈 때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나요? 뭐 이건 좀 별로고. 인맥을 쌓을 것 같아? 저기 회장님 혹시 나가시면 연락해도 되나요? 받아주겠냐? 받아주겠어? 개병신 취급하지? 그냥 그 안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그냥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이니까 나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알고 지내는 게 그래도 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말 상대해주는 거지. 나가면 씨벌 근처도 못 가. 아무튼 뭐 이런 2티어급은요 의정부 교도소가 있고 영월 교도소가 있대요. 여기까지가 교도소 시설에 대해 사람들의 찬반이 나뉘는 교도소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 교도소에 노래방 설치, 그러니까 이런 데인 거야. 1티어, 2티어급. 자, 이제는 교도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다. 3티어. 좆됐다. 안양교도소 53년 됐네. 이제 앞에서 본 것들은 되게 드물고 거의 몇 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4군데야. 1티어 하나, 2티어 3군데 갖고 4군데가 저렇고, 전국의 교도소 중에 나머지들은 다 이거라는 거잖아. 암담해. 그냥 나 혼자 이런데 그냥 어디 서울에 달동네 반지하 뭐 이런 데라면은 뭐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죄를 지어서 모르는 아저씨들이랑 이런 데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암담하지. 3티어구나 이게. 수십 년 된 건물이라 매년 안전검사도 간당간당하고, 수용인원 초과는 오래전이다. 매년 신축을 꿈꾸지만 후보 지역 시민들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교도소 못 지어요. 정말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지방에 인원들이 더 줄어야 돼. 더. 그래서 아예 좀 버려지다시피 한 도시쯤 돼버려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자기네 동네에 교도소 들어오는 걸 좋아하냐? 못 지어. 그러니까 교도소가 포화돼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범죄자를 빨리빨리 순환시켜주는 거야. 형을 많이 때리면은 그만큼 교도소는 더 포화되잖아. 근데 이미 포화 상태거든. 그래서 형을 많이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린 예전에는 미국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갖고, 해외 어느 나라는 교도소 포화돼서 한 번은 막 제비 뽑기 해갖고 내보낸 적도 있고 그래. 최근에 교도소 자기 지역에 지어달라고 유치전이 일어났다고? 그래? 지방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지어달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 왜? 면회 오는 사람들이 하루 잘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뭐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유치 경쟁을 하네. 그럼 뭐 이런 데다가 지어야겠네. 근데 이게 건물이 크게 지어야 되니까 무슨 빌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급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건물들이 많다. 냉난방은 안 되고, 아예 시설이 없어. 직업 훈련도 형식적이다.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있고 그나마 공간이 부족해서 6인실에 최대 10명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방 안에선 영화에 나오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막 빨아주고 하나? 여기서부터 독거실이 진정한 의미의 독방이 된다. 들어갔다 나오면 혼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나도 교도소 같은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 형벌이 독방이야. 독방 보내라고 하면 막 개난리 쳐 잘못했다고. 나는 혼자 있는 걸 원래 좋아했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니 혼자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난리지?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사진도 잘 없대. 교도관들이 일이 빡세서 꺼리는 곳이고 독방은 그러니까 3티어 독방. 수용자들도 빡세서 꺼리는데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는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 3티어 교도소에서 사고치거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수준의 흉악범들이 가는 그곳. 4티어. 청송교도소. 경북 북부교도소 4티어. 대한민국 네임드급은 다 여기 있다. 유영철도 여기 어디겠다? 그럼 대충. 그죠? 연쇄살인범인데. 그 교화 될 새끼도 아니고. 옮겨졌겠지 뭐. 그게 맞지. 청송. 그 뭐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만신의 작품 중에 청송감호소라는 만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요 재밌습니다. 청송감호소. 예. 요거 추천드립니다. 네임드급 여기 다 있다. 호순이도 여기 있나? 한때 2008년에 청송 독방 수감자가 24시간 CCTV 감시, 수갑차고 생활, 6평 공간에서 운동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냈는데 합헌 결정문 나왔다.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전쟁이다. 3티어도 교도관들이 꺼리는데 여기는 와 그렇구나. 아니 씨발놈들아 죄를 짓지 말아야 지금 개새끼들 죄를 짓고도 막 좆대로 하게 해달라 그러면 어떡해. 패미도 아니고 씨발 책임 의무를 져야 될 거 아니야. 해줘만 하고 있네. 교도소 기동 순찰팀도 유단자만 뽑는다. 이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나라가 하도 애견화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듣기로는 일로 이제 그 근무지 배치받는 애들이 있잖아. 새로 들어오면은 선임들이 존나 때린대. 거의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범죄자들처럼 빡세게 대우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을 놔버리면은 범죄자들한테 당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도끼를 만들어준대. 도끼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들어가 있는 범죄자들이 어쨌든 교도관들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빡세게 굳는 애들한테는 시비도 막 걸어. 막 야 나가서 보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교도관들이 그때 안 참는다는 거야. 오히려 막 달려 들어갔고 지금 봐 막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좀 도끼가 좀 있게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도망가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다. 여길 들어가는 순간 인간으로서 권리를 잃는다고 보면 된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며 오케이. 재밌네.
교도소 독방 좀 볼까요? 이게 이런 데인가? 이런 데? 뭐 가보질 않았으니 알 수가 없네. 솔직히 이런 곳이면은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 차라리 여기 족같은 것 때문에 있기 싫어 죽겠는 거 사람들이랑 부대끼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있고 그냥 뭐 책이나 읽고 차라리 누워가지고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책을 읽었다가 얼굴에 덮었다가 차라리 그게 좀 낫지. 이건 좀 빡세긴 해. 징벌방이 개 같은 거지 독거실은 못 가서 난리남. 오케이. 그럼 교도소 징벌방으로 보자. 징벌뱅 뚱뚱. 뭐야 이거는 아니잖아. 징벌뱅. 없네요. 사진이 별로 공개되어 있는 게 없나 봐. 왜냐면은 이 사진을 공개 안 하나 봐, 교도소에서. 분명히 씨발 뭐 국제 엠네스티인지 에미스티인지 간에 지랄할 거 아니야. 지랄할 거 아니야. 외국인이네, 외국인. 외국인 보호소? 한국이야, 그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빡세긴 합니다. 예. 이건 좀 이거 근데 화장실이 없어? 어떻게? 독거실이랑 똑같은데 아무것도 없은 독거실은 A4 용지로 벽지도 깔끔하게 붙이고 화장실도 깨끗한데 징벌은 냄새 겁나 나고 들어옴. 이건가 봐요. 이거.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체가 고문이지. 빛도 없고 사람이랑도 다 차단됐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은 3끼를 다 제 시간에 나온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올 수 있대. 알겠습니다. 신기하구만. 자, 관련된 거 하나 더 봅시다. 무슨 바둑을 또 뭐 신의 한 수를 왜 찍어, 씨.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일어난다는 비극 중 하나. 뭐 금자씨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5분만 빨아라 뭐 이렇게. 타일러예요? 아니구나. 안에서 다들 이렇게 꾸미고 많이 꾸민데.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바를 수 있는 거면은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블러셔 같은 걸 이렇게만 하고 인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다가 인주를 찍잖아. 안 닦아. 이거 그대로 갖고 와갖고 여기다 이렇게 뭐 H.O.T 캔디 마냥 이렇게 이렇게 갖고 약간 블러셔처럼 그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야. 뭐 듣기로는 그렇더라고. 꾸민다. 밖에서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꾸미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알아서 접촉을 안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많대. 여성 수용자들은 밖에서 우리 여자들 서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안에서 기본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해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신체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접촉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근데 뭐 CCTV로 본다 그래갖고 익숙해지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24시간 CCTV 돼 있는데. 그리고 순찰은 30분에 한 번 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로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잘 때도 이제 좀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쓱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갖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특히나 이제 밤에 잘 때 한 이불 덮고 못 자게 하고 이불 따로따로 쓰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연애의 기운이 느껴진다. 근데 그 방에 같이 살잖아요. 한 10명 이상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신고를 해요. 그지? 예. 여자분들은 그게 있어. 그 뭐랄까, 기본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쟤는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걸 못 참아. 그래서 신고 정신이 투철해지죠. 그럼 찢어진다, 신고하면. 그러면 또 머리끄댕이 잡고, 야 쌍년아 나와, 야차 뜨자, 개같은 년 눈깔 파버릴까 보다, 조상무덤 파브레가스 막 난리 난다. 야 이 세컨드지 년아. 오랜만에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세컨드 할머니 한번 보자. 이년들아, 남편을 써봤더라야만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야, 이 쌍년들아. 알았어? 야, 대한민국에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 개들아 까보라, 이 개같은 년들아. 이년들이 청바지에다가 메이카 신발 시켜놓으니까 이 젊은 애들도 알아 보이냐? 개같은 년들. 그만하세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한번 하면 되지. 그만하세요. 알았어? 그만하세요. 너 똑바로 살아, 이 개같은 년아. 똑바로 살아. 아줌마, 그만하세요. 똑바로 살아, 이 년아. 그렇지도 않아. 야, 이 개같은 년아, 똑바로 살아. 이 씨발년아, 뭐가 부끄러워, 이 년아. 아줌마, 그만해. 야, 이 년아, 공장에 나이 11개가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나 이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씨발년아, 이 년아. 지금 조용히 해. 씨발년아, 이 년아. 저기 나가, 이 전화하세요. 년아. 이 년이 빨갱이야. 아줌마, 전화하신 거 하세요. 너 이 년아 빨갱이냐, 이 년아. 이거 빨갱이만 있지라네. 빨갱이만. 대한민국 빨갱이만 졌지라네. 너 빨갱이냐, 이 년아. 부끄러운 줄 알아. 뭘 부끄러워, 이 쌍년아. 이 개갈보야, 이 년아. 이 신갈보, 이 년아. 미친 개는 많이 너 이 년아, 저거 신갈보야. 야, 이 개새끼야. 신고 좀 하세요. 미친 개는 야, 이 신갈보야, 이 년아. 너 세컨드지, 이 년아.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 개같은 년들아. 서울서 살려면 이 18년 놈들아. 나 이거 너희들 서울서 살려면 똑바로 살아. 서울은 경화가 밝아야 돼. 알았어? 서울을 우습게 봐. 서울을 우습게 안 봐. 서울 와서 살려면 경화를 알아야 돼. 서울은 알았어? 한국의 수도야. 그냥 개 같은 인간들. 아니 씨발, 지하철에서 토크온을 해버리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야. 그럼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수감자들이 외모 꾸미길 좋아한다. 인주랑 마데카솔 같은 거 섞어갖고 볼터치하고. 이게 확실히 뭐랄까, 교도소는 진짜 그 테크놀로지야야. 진짜 각종 희한한 방법으로 그 차단해. 인주랑 마데카솔 섞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연고에 섞으니까 뭐 오래 가나? 볼터치하고 형광펜으로 색깔 섞어서 아이라인 그리고 휴지심으로 고데기 말고 그루프. 그루프. 야, 교도소 뭔가 이렇게 재밌냐? 요건 또 뭐예요? 청주교도소 1장 어민숙 희귀 영상. 예. 청주여자교도소의 1왕.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전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좀 싸가지 없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배떼지 내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했다. 약을 샀었어야겠어요.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예. 설마 누가 사람한테 눈에다 그런 적 누가 윤숙이? 생각해보냐고요. 그 여자 혹시 보셨어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갈 곳이 너무 없다고 불쌍하잖아요.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갈 데 없다 그래서 도와준 건데 사람 에서는 자신의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의 실효하는 전직 보험 설계사 29살 엄모 씨를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엄 씨 몇 살?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 29살 엄모 씨를 와, 29살. 야,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사람 눈에 주사기를 찔렀잖아. 29살인데. 그럼 훨씬 어릴 때잖아. 나는 28, 29 이때 병신이었는데. 와,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렇게. 와, 진짜 무섭다.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우울증에 걸려 마약 중독에 빠졌으며 마약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중파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서 가가지고 범죄자 찍고 마이크도 들이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공중파에서 이런 거 못하죠. 이게 좀 그 종편 채널 생기면서부터 없어진 것 같더라고, 시점이.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지면서 뭐 뉴스가 좀 이상해졌어.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 내용. 먼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을 찔러 입혔습니다. 저는 어떤 흔디 없이 피누론을 받아냈습니다. 둘째 남편은 피부 괴사 질환으로 만약에 카메라를 갖다 댄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지. 사망했습니다. 첫 남편이 근데 이 시기에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갑질을 좀 했어. 예를 들면 김병현 같은 경우에 BK 기자 갑질 당했잖아. 뭐 인터뷰 안 하면 욕하고 안 좋게 기사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임모 씨로 나왔네요. 임인데 여기 좀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획이 오타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거였어요. 범죄 대상은 다 눈으로 찌르고 11월 1일 는 무엇이? 엄 씨는 가족을 해치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렸던 이유가 마약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약을 사서 여기는 어미다.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엄 씨는 첫 남편과 결혼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등을 투약해왔습니다. 환각과 금단 증상이 이어지며 범행은 계속됐고 요게 이제 인터뷰 스킬이죠. 예. 인터뷰 스킬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약을 샀어야 됐어요. 할 때 내가 물어보면 안 돼. 마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는 네밖에 할 수가 없잖아. 네밖에. 그래서 뻔하지만 얘 입에서 마약이요라는 말이 나오도록 인터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약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씨발 뭐 저렇게 멍청하게 질문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입에서 그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 약을 사셨어야 됐어요.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엄 씨는 첫 남편과 결혼할과 금단 증상이 이어지며 범행은 계속됐고 아니 어디서 약을 처먹는 거야? 5년 동안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의심을 좀 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그 정확한 진단과 이때도 여자들은 범죄 저지르면 우울증 핑계를 댔구나. 아니 나는 남자 범죄자가 우울증 핑계 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거야? 그리고 입원 치료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 진짜 우울증.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와 6억을 빨았어? 미친년 이거. 와.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피해자가 가족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오래 마약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에 잡혔습니다. 1명이나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하게 된 첫 번째 남편이
눈을 자해했을 때. 아니 이사 오던 해에는 괜찮았거든. 근데 한 1년 조금 지나니까 엄마가 아픈가 봐. 엄 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마약을 사는 데 썼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약을 샀었어야 됐어요. 경찰은 엄 씨가 환각 상태에서 죽은 딸의 환영을 보겠다며 새들어 살던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7층, 8층까지. 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그러나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까지 불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엄 씨의 범죄 행각에 죽거나 실명한 사람은 모두 6명. 범행이 탄로나지 않고 MBC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아, 근데 뭔가 그 교도소 짤 이거 좀 교도소 얘기가 이렇게 재밌네. 승리 교도소 썰 한번 보고 예, 그걸 마칩시다. 승리는 이제 그 빅뱅에 있던 그 승리죠. 예, 지금 캄보디아에서 스탠딩 코미디 프릭쇼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상 육방 뭐야? 중방 이 뭐야? 설명 좀 해주지. 지가 교도소 갔다고 남들도 다 이거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나? 예, 아시는 분 없나요? 전과자 있습니까? 제 구독자 중에 혹시 전과자 있나요? 없나요? 아, 노전과들이야 다? 알겠습니다. 방에서 운동 존나 열심히 함. 지금 뭐 거의 미쉐린 타이어가 돼가지고 운동한 거 맞아? 겨울에 추워서 존나 안 씻음. 몸에 털이 존나 많음. 아 그래? 수염이 좀 많이 나나? 제모 받다가 안 받아서 그런 듯. 방에서 꼬맹이랑 주짓수 존나 함. 하루 칼로리 계산해서 먹음. 밥 존나 맛없으면 그냥 빵으로 때움. 꿀면 이런 거 절대 안 먹음. 정신 못 차렸는지 술 여자 존나 좋아함. 여자친구랑 여동생이 접견 자주 옴. 도서 풀 구매함 10권. 특히 VMAX나 VMAX 뭐예요? 아 약이네. 이거네 이거. 아유 세컨드 할머니. VMAX나 맥심 이런 잡지로 수발업체에 돈 몇천만원 써서 자기 앞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와 돌려? 사동 사람들 앞으로까지 해서 만화책 하루에 50권씩 봄. 블랙밀크는 또 뭐야? 뱀이 나오는데? 아, 모르겠다. 노인네 존나 싫어함. 늙은이가 잡지 구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뒤에서 늙은이 새끼가 잡지 구해달라고 지랄하네 라고 함. 출소하기 전에 사동 돌면서 사인해주고 감. 특히 없어. 야 얘는 그러니까 뇌구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낙천적인 거야 뭐야. 내가 만약에 빅뱅급의 연예인이면은 내가 그 자리를 못 가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전국이 뭐야 해외에도 얼굴 이름이 다 팔려 있는 사람인데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이런 애들이랑 병신들이랑 모여가지고 살려면 나는 현타 와서 뒤질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적응력이 좋잖아. 이게 존나 웃긴 거라니까.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 들락내락 때는 새끼들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이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출소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나는. 와, 이 새끼는 특이하네. 늙은이 새끼가 잡주의 구해달라고 지랄하네. 이것도 신기한 게 나도 고작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있을 때 헤어질 때 좀 무섭거든. 얘가 뭔 짓 할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여자친구 사귀고 이러면 지랄이 좀 심한 스타일이었는데 할 말 진짜 막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그거를 좀 못하게 됐어요. 되게 절제하려고 그래. 나도 그러는데
이 새끼는 빅뱅이나 돼가지고 더 하잖아. 이게 신기하다니까. 특혜는 없었대. 굳이 있다면 온수 목욕할 때 혼자만 씻게 해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지 구경할까봐 그런가? 막 앞에 막 비누 막 떨기고 막. 시간은 갔다. 자기가 이제 독방 쓰기 싫다고 그랬대.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계속 사람들 틈에 있고 싶나 봐.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외로운 새끼 아니냐? 내가 빅뱅인데 깜빵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제가 남들이랑 일과는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얼굴이 팔린 사람이고 또 출소하게 되면 또 교도소 내부 생활 또 소문도 날 것 같고 좀 이것만 좀 이렇게 뭐 제가 독방이라고 뭐 혼자 뭐 더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남들 눈에만 안 띄게 좀 해주시면 요것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난 요렇게라도 할 것 같거든. 이 새끼는 그냥 아예 같이 살아갖고 씨발 주짓수 안 되잖아. 주짓수를 하잖아. 만화책 보고. 그러더니 자기 출소할 때 기자들 안 올까봐 은근 걱정함. 그리고 애초에 이런 글이 떠돌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그지? 멤버들이랑 다 쌩깐 건 아닌 것 같음. 근데 지디랑은 100% 손절이고 별로 안 좋아. 다른 멤버들은 다 형이야. 태양이 형이고 이제 그 승현이 형이고 대성이는 동갑이고. 근데 지디는 그냥 지디라고만 함. 지디 욕은 못하네. 왜냐면은 지디가 안 좋아했어 좀. 단일 피부예프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무고로 성추행 들어간 20대 친구 있었는데 뭐 내가 정의는 못하지만 그때 1년 실형 받았는데 성관련 가면 그냥 지옥이라 말함. 나중에 불복하고 또 무죄 주장줬나 했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 자기들끼리도 안 좋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막 아동 성범죄자 들어오면은 막 팬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야, 그지? 안 좋게 보는구나. 지들도 뭐 다른 걸로 다 들어와 놓고 보면은 그런 거 같아.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보면은 서장훈 앉아 있고 연예인 둘이 있고 문제 있는 남녀 부부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다음 자리에 다음에 또 앞에 나가야 될 부부가 두 쌍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 존나 얼탱이 개 없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서 욕을 해. 보면서 욕을 해. 야 저건 심했다. 그러면서 자기야 난 저 정도는 아니지. 유지를 하고 있는다. 그러고 있잖아. 야, 우리가 낫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보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부부가 일로 가서 자리를 바꿨어. 그럼 먼저 이제 욕먹던 부부가 여기 앉았지. 그럼 얘들도 똑같은 얘기해. 서로를 이해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적의 적은 뭐 적인가? 뭐 그러고 약간 그래.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들도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냐? 지들도 뭐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막 뭐 혼인빙자하고 막 그래서 들어가 놓고. 지디 같은 경우는 이 뭐야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예능 나갔을 때 꼽주는 거 많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승리한테 너무 막대한다. 그리고 승리가 약간 좀 밉상이기도 해. 왜냐면은 그 자기 뽕에 너무 취해 있어 애가.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게 좀 밉상이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막내고 했는데 지디 같은 경우는 너무 혼내. 막 대기실에서 막 뭐 태양이도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다음에 뭐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승리가 꼭 분위기를 조지나 봐. 뭐 그 얘기 있잖아. 앵콜. 앵콜을 자꾸 자기가 정하고 이제 끊어요. 끊고 이제 자꾸
처음과 끝을 자기가 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한두 곡 정도 더 하고 싶은데 혹시나 다른 멤버도 더 하고 싶은데 이미 끝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이렇게 반응이 좋을 때는 앵콜을 좀 하지. 이거 할 걸 그랬어. 수축 게 막 내가 앵콜을 좀 하지. 그러니까 얘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해 이 새끼가. 야 앵콜을 좀 하자고. 야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앵콜을 안 해. 야수들도 하죠. 저번에 제가 한번 앵콜 하다가 감독님 마이크가 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핑계가 너무 이상한 핑계를 대, 유치원생 같은 핑계를 대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당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뭐 다음에는 제가 눈치를 좀 볼게요. 형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저번에 감독님이 마이크를 꺼가지고 이번에도 뭐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전에 지가 감독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형들한테 물어보든가 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대성이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이게 왜 이런 식인 거지? 이런 게 되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드러난 게 이 정도고. 예. 그러니까 지디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 이제 좀 노골적으로 티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고 그 태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형이기도 하고 성격이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친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은 거지. 점잖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 스타일인가 봐 얘가. 예전에는 지인이랑도 전화가 됐는데 운동장에서 지인이랑 전화할 때 들어보면 멤버 소식 듣고 있음. 탑 달 간다는 뉴스 들었다. 탑 형 뭐 하냐? 태양 형 뭐시기 하면서 물어봄. 당시에 철봉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간지럽힐 테니 1분 참으면 1억 준다고 해보자. 이거 봐. 미친 새끼가 무슨 군대 선임 마냥 뭐 하는 거야. 1분 지가 간지럽히니까 1분 참으면 1억 준대. 편지는 안 왔다. 가끔 빵 편지 한두 통 왔고. 최중훈 걔 CN블루 걔한테 편지 왔었는데 편지 찢었다. 걔 때문에 자기가 제일 주범이 된 것 같다고. 추가썰. 황금 올리브 치킨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승리 추가썰 써봄. 출소하기 전에 사동 돌면서 악수하고 사인했는데 한때 자기 사인 인터넷에 20만 원에 팔렸다고 자랑하다가 시무룩해짐. 운동장에서 몸 좋은 2천 꼬맹이 깡패 있었는데 같이 런닝하고 턱걸이야. 운동장에서 뒷방에서 뒷방 사람들이 막걸리 만들어다가 걸려서 징벌 45일 탔는데 징벌 운동장에서 마주치고 자기들 징벌 45일 받았다니까 와, 나 출소해도 27일이나 남네 하면서 지나가. 이거 봐. 얘는 좀 진짜 밉상이야. 밉상.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잘해. 사동 주임이 존나 좋아해서 가끔 붙잡고 관구실에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을 때도 있음. 연예인 얘기, 피해자 누군지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못함. 그런 거 물어보는 분위기가 아님. 안티프라제일 노래 존나 좋아해서 계속 따라 부름. 그거 안티프라자일 뭐 그건가? 여주가 밥 맛있는 편인데 메뉴 별로일 때는 사수한테 사수님 이거 밥 실합니까? 범죄와의 전쟁 톤으로 장난치고 울어. 그러니까 이게 깊게만 엮이지 않으면 이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지? 그렇지 않냐? 워낙에 좀 유흥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아는 것도 많고 좀 놀 줄 아는 놈이야. 여주가 뭔지 모르겠다. 식당 메뉴 중에 통수육 있었는데 사수가 다른 방 통수육 잘라서 조금 주고 나머지 승리한테 준 적이 있음. 앞방에서 빵제비 아재가 뿔면이랑 무슨 닭무침 같은 거에서 보내줬는데 살찐다고 안 먹음. 아침에 자기가 분리수거함. 설거지도 함. 키는 개 작다. 출소 당시에는 관리를 개빡싸게 해서 나갔다. 나가서 살쪘다.
VMAX가 약이 아닌가 본데요. 그러니까 나도 독방 쓰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얘는 그러니까 혼거 생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려서 그러니까 연예인이고 얘가 저지른 짓이 좀 안 좋게 보이니까 색안경 써지는 거지. 그것만 빼고 보면은 친화력 되게 좋고 막 연예인이라고 막 그 가오 부리지 않고 털털한 애야 그냥. 한 짓 때문에 이제 다 밉상되는 거지. 만화책도 돌리고. 만화책도 자기가 좋아한다기보다 사동 사람들을 위해 샀다. 나가면 또 이제 술만 마시고 하니까. 아, 이 교도소 재밌네. 조주빈 그냥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송교도소 같네 이 새끼. 야, 아까 봤잖아 청송교도소. 가장 이제 시설 안 좋은 4티어급 이사간 조주빈 근황. 요게 머리에 다쳐서 뭐 이렇게 한 거라며요. 난 무슨 뭐 껌 붙은 건 줄 알았는데 대갈박을 왜 다쳤지? 어디 박았나? 뭐야? 이 새끼 글을 쓴 거야? 이 새끼 지가 글을 쓴 거야? 뭐 어떻게 쓴 거야? 감옥에서 맞는 30. (5년) 넘는 구치소 생활은 참 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쏜살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담긴 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나는 마치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나는 나도 모르게 30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맞는 30, 20대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고 30대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채로 맞이하는 이 30은 아무래도 여느 30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느 분기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길의 복판처럼 느껴지는 30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30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30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은 앗아가는 것만큼 다른 것을 채워줍니다. 그 채워지는 것들은 자신이 이전에 간과하며 살아온 것들입니다. 늘상 간과한 채 살아온 것들인 만큼 계속 간과되기 쉬워서 그것들을 알아차리려면 상당한 주의력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의 경우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간과했던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꼭 감옥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큰 상실을 맞아본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살다 모든 걸 잃고 난 뒤에 브랜드 주머니 속 뭔가를 손에 잡히거나 눈에 들고 그걸 자꾸 만지작거리고 바라보다가 보니까 실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험.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중요하다 믿으며 살 수 있었는지 스스로가 납득되지 않는 경험. 그리하여 이제라도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경험. 나의 20대 후반은 그 경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시골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 그것은 흔히 우여곡절 끝에 얻은 맑게 갠 삶에 붙이는 말이지만 나는 내 앞에 놓인 내 삶도 새로운 삶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풍이 온통 휩쓸고가 모두가 떠난 탕에 홀로 남은 삶일지라도 새롭기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짜 이야기는 그런 땅에서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뒤에도 이야기는 계속되는 법이지요. 이전보다 괜찮은 진짜 이야기가 말입니다. 한때 내가 썼던 엉망진창의 이야기에 고통당한 모든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다 끝났으므로 더욱이 완전히 망했으므로 비로소 진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새로운 삶은 그분들에게 꾸준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향하는 한 해가. 야 씨발 뭐 정치인이야 이 새끼? 대국민 담화문을 써버렸네.
이 새끼 뭐야?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꿈꾸고 계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기에 여기까지 와서 나의 넋두리를 읽고 계십니까? 아, 뭔 꿈을 가져. 그냥 씨발 궁금하니까. 네가 워낙에 개 조찌라를 했으니까 이런 새끼들은 어떤 생각인가가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보는 거지. 뭔 씨발놈을 조주빈을 생각하면서 무슨 꿈을 갖고 있어갖고 이걸 넋두리를 읽어. 그냥 보면서 쌍욕이나 한번 받고 이 비응신아. 너 뭐 돼? 대가리 씨발 빵꾸난 새끼가 뭐 돼? 비응신 같은 새끼 진짜. 그냥 씨발 방구석 자빠져갖고 그냥 트위터로 조찌랄이나 떨었지 뭘 개새끼야. 아니 청송교도소 갇혀갖고 병신이 뭘 씨발 새로운 뭘 삶을 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개같은 새끼가 뭐해. 뭐 씨발 선거 나가냐고 너. 답이 무엇이건 내가 드릴 말은 하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무슨 씨발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군부 정권에 주동자로 찍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공범을 불어 줄이 막 트는데 동지를 팔아먹을 수 없다. 이지랄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이지랄에서 끌려간 새끼 마냥 개새끼가 뭐 나카무라 순사한테 막 인두 지져지고 막 그거 당한 새끼 마냥 지를 이렇게 아직도 원하는 우리의 어떤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로 생각하는 어떤 그 지지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뭐해? 응? 뭐하냐고. 어둠의 주사모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좆됐는데 인생? 이 뭐야 이거 챗GPT. 이게 편지를 누가 받아 적어서 이게 올린 건가? 이 새끼 개인 블로그 운영하냐? JB 트레이서 지랄을 하고 있어요. 병신 새끼. 뭐해? 모가지 빵꾸 나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 삐꾸 새끼. 생긴 것도 이 씨발 너무 이쪽으로 지금 이게 몰려 있잖아. 내가 지금 얼굴이 제가 이제 남의 얼굴을 지적할 그건 지금 아닌데 상태가. 이게 너무 몰려 있잖아. 너무 중앙 집권화돼 있잖아 이게. 약간 좀 지방 연방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분포돼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중앙 집권화돼 있잖아. 잘못됐어 이거 지금. 뭐 하냐고. 청송교도소 가는 새끼가 이 짜증나게 하네. 와, 갑자기 오랜만에 욕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교도소 썰이 뭔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좀 이제 훈훈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훈훈한 게 맞나 싶지만 젖 같은 거 봤으니까 좀 뭔가 이 조주빈의 젖 같은 그 대국민 담화문을 좀 중화할 수 있는 소년교도소 13년 보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씨가 갔네요. MC인가 봐요. 야, 꿈도에서 제일 오래 있어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 접니다. 제가요 13년형을 받았어요. 2022년까지 있어야 됩니다. 나왔네. 김한수 씨 20살이야. 13년 받아갖고 20살. 가장 큰 걱정은 일단 사회였다면 뭘 배우고 제가 일을 할 텐데 그동안에 사회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밖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조금 작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잠깐 보여요. 내가 확실히 갇혀있는 공간이 있구나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사연으로 들어갔냐? 보험금 타먹으려고 엄마와 누나 자는데 불질러 죽였나봐. 17살에 비응신이.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쌍욕이 나오잖아요. 자, 사연을 봅시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 제네럴은 지난달 10일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 군에게 15살 부모랑 누나를 죽이면 보험금 나오는데 이 중 일부를 주겠다. 면목동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군의 사주를 받은 김 군은 이날 새벽 4시 40분쯤 장군이 집의 거실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엄마, 누나,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우리 제네랄의 파더는 집에 없었습니다. 야, 그럼 이 아빠는 하루아침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 죽었어, 딸 죽었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 그 새끼가 범인인데요? 어? 왜 이 새끼는 교도소 갔고 지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경찰 조사 결과 장군이는 김군에게 집 주소 알려주고 현관 열쇠 우유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살해를 지시했다. 내가 아는 것과 얘기가 다르네. 어떤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었던 거잖아. 이 씨발 새끼네. 어? 환수. 이 새끼 근데 나왔어. 그게 문제야. 나왔어. 김군이한테 이걸 또 하랜다는 하는 새끼도 또 만약 아빠가 살아서 나오면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해라 라고 또 2차 지시를 했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범행 당일 지는 여친이랑 강원도 평창에 놀러 갔어요. 평창에 스케이트 탔나? 뭐 그래서 사진을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두고 주변 10대 이제 일진 새끼들 상대로 수사했고 CCTV 가지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네랄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태연한 모습을 보여서 놀랬다. 친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 김군이한테 니네 집에 니네 할머니 죽이겠다. 그래서 시켰구나. 자, 그래서 실제 본 사람의 얘기인데 환수랑 아는 친구들도 겹치는데 얘가 좀 순진하대. 그래서 장철규라는 다른 학교 형한테 할머니 살해협박 및 담배빵도 엄청 당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얘도 누구한테 당해서 다른 애를 시켜서 집에 불 지르게 한 거야? 아버지 할머니랑 셋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살을 하시고 진짜? 김군 얘긴가? 할머니랑 둘이 삶. 할머니 나이 많고 몸도 안 좋은데 동네 선배가 불 지르지 않으면 할머니 죽이겠다 해서 범행이 가당한 거. 동네 선배가 평소에 나쁜 일 많이 시켰는데 안 한다 그러면 휴지에 불 지펴서 몸치지고 함. 그래서 실제로 할머니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기사를 봤나 보다? 그러면 그런 것 같다. 지시한 새끼 얘기네 이거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친구는 반성문 계속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참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걔잖아. 얘가 걔잖아. 할머니랑 살던 애고, 그 제네럴이라는 새끼가, 얘가 이제 야 우리 집에 불 질러서 가족 죽여. 그래야 보험금 나오니까. 안 하면 나 니네 할머니 죽인다. 이렇게 해서 얘가 저지른 거 아니야. 얘가 좀 순진했다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죠? 얘 좀 불쌍한 앤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긴 하지만 죄가 있긴 하지만 협박을 좀 크게 당한 거죠. 뭐 학폭 같은 것도 있던 것 같고. 걔는 감옥 갔지. 얘가 자백했대잖아. 그리고 얘가 이제 지네 집에 불 지르는 동안 이 새끼는 뭐 평창 리조트 가가지고 여친이랑 연병 떨고 있었고. 얘는 그래서 이제 불쌍하죠.